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이제 20장 우리 오늘 유전체 진화 부분 앞두고 있는데요. 끔찍한 이야기 하나가 오늘 끝납니다. 자, 이 20장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 메이오시스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이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 이야기.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전자가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넘어가고 그 유전자들이 이제 발현되는 과정에서 DNA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D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며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조절이 될 것이며 그 조절되는 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얘기가 오늘 20장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사실은 분자생물학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마무리하는 방언인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앞에서 연구했었던 그 유전자와 관련해서 오늘날 현재가 우리가 얼마만큼 유전자에 대한 걸 알아냈는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분자적인 관점의 학습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게놈 프로젝트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 기억이 남아있는 거는 1993년도에 98년도에 1차적인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전자를 잘 모르시는, 유전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었어. 이거 뭔가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어. 라고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완료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98년도에 1차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1차 프로젝트 사업의 목표는 그거였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번부터 23번까지 이제 정확하게는 22번까지 상념 색채하고 여성의 XX, 남성의 Y형 색채 그것들이 어떤 DNA 시퀀스 서열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그게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도입을 해서 여기 지금 이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디데옥시 사슬 종결법이라거나 내지는 이제 최근에 발달된 기술을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그 방법도 전부 다 뭐 하는 거였냐면 DNA 서열들을 분석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시기에는 그것도 감지석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걸려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번 염색체부터 이제 그 성염색체까지 어떤 서열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자 했던 게 이제 1차 게놈 프로젝트였고요. 이거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2차 게놈 프로젝트가 착수가 됐는데 그 착수된 그 사업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유전체를 연구한다라고 하면은 서열을 알아가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서열이 무슨 단백질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유의미한 정보고 이게 어떤 단백질을 암호화하는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 알아내는 사업이 이제 2차였던 건데 제가 알기로 2차는 아직 종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퀀싱을 하고요. 첫 번째 시퀀싱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시퀀싱 된 걸 토대로 해서 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유전자가 몇 개쯤 되겠느냐.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다른 생물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한참 바등한 생물들도 이제 유의미한 정보가 세포 하나에 뭐 10,000개에서 15,000개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 염기 쌍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사람한테는 유의미한 정보가 한 5만 내지 10만 개쯤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짐작을 하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결과가 조금 달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실망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발단됐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현재 이제 유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초반의 핵심 사업은 뭐였냐면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염기 서열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나 이게 사실은 관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 1000서열 정도를 분석하는데 하루 꼬박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발된 기술로 하면 베이스페어 1000개 분석할 때 1초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 서열 분석하는 거 일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학문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학문들을 우리는 유전체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사실은 일반 생물학에서는 유전자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안 쓰죠. 그래서 학생들이 유전자랑 유전체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동일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일단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생물 자체가 하나의 유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유전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학문이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뭐 마이크로 어레이 할 때 배우셨겠지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 작동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와 그것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요거를 이제 유전체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유전체학을 공부할 때 생물 쪽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저는 수리적 감각이 떨어져요. 물리화학 못하겠어요. 수학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과를 할 거면 생물이 나을 것 같아요. 암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걔 중에는 생물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도 난 숫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생물이 좋아서 왔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생물 정보학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 생물 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관찰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학문인 건데 이 분석 과정이 약간 수리적인 통계적인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생물 정보를 수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기술을 우리는 생물 정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일단은 시퀀싱 분석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유전체들을 연구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시퀀스를 이제 DNA 시퀀스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앞에 봤었던 디데옥시 종결법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하나의 프라이머를 가지고 엄청 긴 가닥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데옥시 종결법을 쓴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DNA를 잘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DNA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이 샷건 방법입니다. 이 샷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DNA가 있었을 때 뭐 디데옥시 방법을 쓰건 내지는 뭐 최근에 발견된 뭐 컴퓨터적 기술을 쓰건 간에 시퀀스를 분석하기 이전에 일단 DNA 쪼가리를 내야 될 텐데 이 DNA 조각을 사실은 이 이전에 하이어라키 방법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큼직하게 자르고 그걸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던 건데 이게 단계적으로 자르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니까 샷건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방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하게. 무작위게 다 잘라낸 다음에 일단 쪼가리들의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합니다.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이쪽이 5' 말단일 거고 3' 말단이겠죠. 이렇게 이제 말단에 따라서 서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퍼즐 좋아하세요? 퍼즐 일종의 퍼즐 맞추기를 하시는 건데 요렇게 서열이 나온 걸 보니까 이쪽 서열의 뒷부분하고 가운데 서열 앞부분이 겹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요 쪼가리하고 이 쪼가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시퀀서를 분석을 한 다음에 조각 맞추기를 하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서열을 분석하는 이 방법으로 이제 샷건 접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DNA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샷건 방법이 DNA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하나의 방법은 앞에 보셨던 이 디데옥시 방법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알고 있는 시퀀스가 있었을 때 거기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핵산을 합성을 해서 이걸 뭐 PCR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 와서 발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메타제노믹스라고 해서 이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의 서열을 환경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 요걸 이제 메타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유전체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뭐 이걸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유전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전체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방법을 쓰는 거고 사람 거 분석할 때는 샷건 방법이 제일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